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큰일이 있었어요? 밤 사이에?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요? 그냥 뭐 일부 뭐 조정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그 GTC.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사실 네.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이제 사실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월 이렇게 발간하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네.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부분을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펀드 매니저의 동향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네. 뭐 자금을 어느 정도 뭐 미국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나왔고, 저도 지금 뉴스를 뭐 오늘 봤는데 뭐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좀 없었다. 그래서 다우는 0.6%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1.7%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1.07%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가 1% 예, 넘게 좀 하락을 하는 1.09%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BYD,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된 전기차 기업들이 크게 이제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배터리 시스템부터 해서 뭐 이런 부분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주유소 휘발유에서 우리 그 내연기관 네. 자동차 휘발유가 주유하는 시간만큼 빨리. 그렇게 빨리. 예, 충전을 하다 보니까 5분 충전하는데 400km가 충전됩니다. 저 정도면 됐죠. 그렇죠? 5분이면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니까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일부 경쟁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기업이죠. 위즈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에서 언더퍼폼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오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외에는 뭐 사실 뭐 시장을 그렇게 자주지할 만한 뉴스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GTC를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GTC를 봤는데, 네, 별 내용 없다. 내가 뭐 생각보다 뭐 나왔던 거 나온 것 같고, 물론 새로운 내용 많이 나왔거든요. 저 오늘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 정도. 뭘 기대했던 걸까요, 시장에서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음. 마진율,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정말 중요한데, 네. 마진율 자체를 지금 블랙웰에 대한 마진율을 기존의 77%, 76% 정도로 봤던 마진율을 71%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복잡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진율을, 과거의 마진율을 과연 채울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마진율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네. 했는데 오늘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자, 그래서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고요. 전체적인 맵 분위기 한번 딱 보시면 여전히 지금 빅테크들이 큰 조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중소형 기업들은 뭐 물론 크게 빠진 기업들도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중소형 기업들은. 자, 그래서 지금 빅테크 사실 과거에 M7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M7 대 그 나머지 기업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은 좀 버티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예, M7만 좀 빨간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은 본인의 계좌가 조금은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테슬라가 오늘 또 마이너스 5% 하락했습니다. 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좀 때려맞고 있어요. 어디서 때려맞냐면 인도량에 대해서 때려맞고 있죠. 유럽과 중국에 대한 판매량에 대해서 때려맞고 있는데, 그러면 이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점유율의 독보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인도량은 많이 줄었지만 다른 기업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차지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실상. 뭐 중국 기업부터 해서 기술력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여러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CEO에 대한 일부 부재의 가능성. 예, 너무 이제 정부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냐. 이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메타도 마이너스 3%대 하락했고요. 팔란티어도 오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가깝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해서 너무 좀 고평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주가가 빠지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주가가 빠지고, 그 빠진 거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게 지금 약간의 뭐 지속적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악재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맵은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또 나왔나요? 서베이. 제가 이걸 영어로 쓸까 한글로 쓸까 고민을 하다가 한글로 썼습니다. 조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예,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가 지금 당장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급상승한 리스크 아마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죠. 네, 관세 정책이 가장 1위로 지금 리스크로 많은 펀드 매니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외에 많은 이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미국 주식 보유량이 역대급으로 줄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얼만큼 줄었고, 지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던 그런 뉴스 중에 하나인데, 비아디가 휘발유 주유 속도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또 충전할 수 있는지, 비아디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이러한 기술력을 점점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니오나 뭐 그 외에 샤오펑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발전해 나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네. 자,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GTC 기조 연설입니다. 자, 엔비디아 GTC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 3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한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1분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튀어나오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로 또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의 평화회담, 통화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대화를 했다. 너무나도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트럼프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뭐 주절주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은 그런 나머지 지금 중동 지역의 일부 유가에 관련된 우려가 일부 좀 불식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66.8달러 조금 오늘 1% 넘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외환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450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2.8을 기록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 약세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원화 약세는 이어지고 있다. 네.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론과 나이키가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 제가 그 부분은 뭐 좀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그 안에 뭐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이 기업 실적 발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도중이라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늘 그래서 그래왔듯이. 늘 그래왔듯이 실시간입니다. 이건.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재미난 건 아니죠. 재미난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암살 문건을 8만 장 편집 없이 오늘 공개하겠다. 오늘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튜즈데이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장 끝나고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 이제 대선 캠페인 동안에 내가 기밀 문서를 해제 약속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기밀 문서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서 이게 뭐 시장에서 또 일부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진범이 누구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 기밀 문서를 또 발표한다 하니까요. 나중에 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인터넷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더멘tal 서베이가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한 6일, 한 5일, 6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171명의 참여자들 그리고 이 171명이 총 운용하는 자산 자체가 하나로 약 69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전체 694조 원 정도 되는 운영하는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미국 주식에서 보유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과거에도 뭐 매달 나왔지만 이번만큼 좀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여기 왼쪽에 제가 한글로 적어놨는데 관세 전쟁이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다라는 우려, 그 우려가 과거 2월 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55%가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야기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IB들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걸 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우려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관세라는 게 만약에 적용이 되고 나서 적용된 이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려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이후에 반영이 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후에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려는 관세 전쟁이고, 만약에 이게 2개월, 3개월 지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달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또 새롭게 나온 겁니다. 새롭게. 자, 이거는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거 리스크라고 보지도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좋지. 지금 3위로 지금 기록한 13%를 기록하고 있는 게 정부 효율부로 인한 경기 침체 야기.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게 1위와 3위 자체가 둘 다 경기 침체 야기를 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인데, 하나는 관세 전쟁, 또 하나는 정부 효율부인데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 뭐 지정학적 악재나 AI 버블이나 이런 거는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예, 거의 뭐 리스크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AI에 대한 버블로는, 또는 AI가 너무 좀 급격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일부 지금 경기 침체 야기 때문에 완전히 좀 사라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요 표입니다. 펀드 매니저. 예, 요 어디로 표를 가나? 아마 많은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인용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지금 펀드 매니저 돈이 도대체 그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좀 써놨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 유럽,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국, 세 번째가 신흥국입니다. 네. 예, 이머징 국가 하게 되면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가 뭐 이재용 회장의 말 한마디에 또 5%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 2, 3위 자체가 미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국가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비중이요, 제일 밑에 지금 제일 긴 막대 그래프 빨간색, 이게 지금 자본 유출이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주식 비중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고스란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3월 초에 제가 알기로 3월 초에 이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건데 3월 초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그 하락을 했던 그런 그렇죠. 부분에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뭐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조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 들어왔네요. 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판 것도 많이 팔고 있지만 반대로 또 자본 유입이 또 되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점에서 기관만 일부 한 게 아니죠. 전체 그냥 수급이죠. 요거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많은 과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자본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또 이번에 역대 세 번째 3월 달입니다. 이건 3월 달 역대 세 번째로 큰 주간 유입량을 좀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설문조사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바이더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일부 뭐 해칭을 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간 유입량 자체가 뭐 과거의 흐름 봤을 때는 또 많이 또 기록을 따 좀 높은 유입이 됐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현금 보유량인데 이게 지금 현금 보유량도 좀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사실상 이 현금 보유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저점 바닥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10월입니다. 현금 보유량 최대치가. 근데 2022년 10월이 언제냐면 그 2022년 폭락장의 마지막 끝물 바닥대가 2022년 10월 1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네요. 2022년 10월 16일 자체가 현금 보유량이 가장 높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현금 보유량을 점점점 줄여나가면서 미국 시장이 막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이고 있는 요 상태가 현금 보유량이 또 역대 최저치로 좀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야,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현금을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뭔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요 부분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만큼 미국 증시에 들어갔던 돈들이 또는 현금들이 다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뭐 일부의 어떤 자금들이 또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신흥국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뭐 이 현금 보유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거가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끝났다.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뭐 데이터를 통해서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조금 불식이 된다면 다시 또 주가는 뭐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또 튀어오를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기대 성장률 그리고 현금 레벨, 현금을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계산을 해서 지금의 어떤 투자 심리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계산한 데이터인데, 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5년 만에 가장 가파른 투자 심리 위축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펀드 매니저의 어떤 뭐 기대 성장률 자체도 조금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레벨도 오히려 현금을 좀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 이러다 보면 이게 삼박자가 전체로 미국 주식 자체가 조금은 뭐 고평가, 약간은 좀 고평가 이유도 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크게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고 나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기사예요. 연결해서 봐야 될 기사인데 지금 미국 주식 보유량을 역대 최저폭으로 줄였다. 자, 그럼 어떻게 줄이고 왜 줄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번, 그러니까 유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스톡스 600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는 완전히 괴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지난 2월 10일
2월 10일자부터 해서 점점 쭉 줄어들었죠. 네, 이 우려는 당연히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네. 유럽을 다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살아남겠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유럽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토스 6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월가에서는 대량 매도가 촉발되면서 투자자들이 3월에 미국 주식 배분을 사상 최대 규모로 줄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2월에는 17% 과대평가, 그러니까 17%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3월에는 23% 수저한 평가로 40%포인트가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서는 그나마 조금 버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0일 때죠. 이때가 2월 10일 때인데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관점이 3월 넘어와서 마이너스 23%로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40%포인트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가장 과거에 그 급락하는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가장 역대급 급락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 이게 예외주의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다 힘든데 미국은 괜찮다. 예, 미국의 뭐 성장률은 항상 독보적일 것이다. 미국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예외주의 종식이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폭락 자체가 강하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월별 하락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이후로 하락이 가장 큰 폭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200, 5,300, 뭐 5,250 한 요 정도 선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선으로 미국 증시를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 수석 전략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포인트나 급등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40%포인트나 급락을 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27%포인트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2021년 7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자본의 흐름이 강하게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기록된 이제 1999년부터 이 펀드 매니저 서비스가 시작이 됐대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급격한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26년 동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장 급격한 이동이다. 요런 이제 기록이 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그들은 시장의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고, 백악관에서 나오는 정책은 이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외에 또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모든 것을 또 매도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까지는 아니다. 일부. 그래서 위험 회피라기보다는 재조정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내는 그런 전략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부 경기 우려에 대해서 내가 자본을 좀 줄여나가는 또는 유럽으로서 옮겨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미국이 지금 끝난 것이냐 이제 완전히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냐라기보다도 일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주간 자본 유입량 그 주간 자본 유입량도 과거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역대급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점에 들어가 있었던 일부 기업들은 좀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고점에 있는 이 종목들이나 여러 이제 자산들은 조금 현금을 보유하거나 또는 현금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조정에 좀 있지 않는 조정 구간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자체는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디인데요. 비아디가 지금 주유 속도만큼 빠른 배터리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거 어제 여행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테슬라 또 발목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비아디가 1분당 8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5분에 400km를 갈 수 있는 정도로 충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리오터가 12분에 500km를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1분당 봤을 때 얘는 80km, 리오터는 42km, 벤츠 같은 경우에는 33km, 근데 테슬라가 18km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지금 야 이거 기술력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지금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5분 안에 400km를 갈 수 있는데 테슬라는 10분에 275km밖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미 능가하는 기술을 비아디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 테슬라 기업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재 상태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는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큰 부침이 있는 것 같고, 또 비아디가 중국 내 4,000개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하면서 이 기술을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고전압 그리드 지원이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았다. 여러 가지 인프라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분명히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만들어지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여러 안전성에 대한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첫 모델이 한 L, 탕 L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모델 이름인데 모델명이에요? 모델명인 것 같아요. 한문으로 뭐 한. 그러니까요. 한탕? 예. 한탕 해먹고 있네요. 비아디가. 자, 그래서 네. 38,000달러부터 시작되고 올해 4월 중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까지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또 비아디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한 달 동안 무료로 FSD 쓸 수 있게 중국에 배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 이거죠. 이제 테슬라의 그렇죠. 기술력에 대해서 너네들이 느껴봐야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기는 한데 반대로 이제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 네. 무료라도 한번 배포해 보겠다. 그렇죠. 무료로 배포하고 이게 중국의 전략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익숙한 그쵸. 소비자들이 딴 데 못 가게끔. 한 정도 가지고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앱이나 이런 거 다운로드 받을 때도 뭐 7일 무료 사용 후 자동 결제, 뭐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한 달은 무료, 그 다음 달부터는 결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저는 사실 자율주행을 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환호할 것인지는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네. 어떡해요. 지금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더 담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저 개인적인 거지만 네. 막 이렇게 나와도 중국은 뭔가 한켠에 정말 맞아? 저 기술력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어. 중요한 아직까지도. 건요. 예.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 1분에 10,000km 충전한다 해도 에이. 우리 항상 그렇대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뭐 중국과 일본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에이, 항상 이러면서 약간 또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어서. 네. 하여튼 뭐 미국에서는 근데 정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발전 속도는 뭐 사실 작년부터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테슬라는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는 거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뉴스도 한번 앞으로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셨던 엔비디아 GTC 젠슨항의 기조 연설 이걸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실시간으로 제가 나오기 전에 한 2분 전, 45초 전 이렇게만 나온 기사를 제가 보다가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로 한번 이제 사진으로서 제가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자, 무엇이 좀 새로웠나, 어떤 것들 좀 내놨나라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 5가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5가지 동그라미가 요번에 엔비디아 주요 GTC 2025 해서 가장 주된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기술력이다. 향후의 어떤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완전 순서대로 하진 않았고 좀 두서없이 하긴 했지만 5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GTC가 블랙웰 생산 풀 가동에 돌입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요 또는 블랙웰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남길 것인가, 수요는 얼마나 강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미 블랙웰 생산은 꽉 차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넘쳐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AWS나 메타, 구글 클라우드에서 블랙웰 그 슈퍼컴퓨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풀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뭐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엔비디아 GTC를 아마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얼만큼 대단한 건지 아니면 얼만큼 좀 실망스러운 건지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예,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뭐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주가가 올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약간 우려로 좀 남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네. 블랙웰의 슈퍼컴퓨터 한 대가 자동차 20대와 같은 부품 수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엄청난 부품 수를 자랑한다. 그만큼 정말 고도로, 예,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젠슨항이 여기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픈소스 AI 공장 운영 체제인 엔비디아 다이너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부 플랫폼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이나모라는 것은 과거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발전소의 이름을 따서 다이너모를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운영 체제도 새롭게 또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GTC에서 발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젠슨항이 미래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전력 제한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서 막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많이 건설이 되고 있지만은, 이 전력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뭐 무궁무진하게 계속 전력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전력 제한을 받게 될 건데, 이 블랙웰에 대해서는 이 고정 전력 제한 내에서 대규모 AI 출원을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전력 제한을 받게 되면은 일부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대, 200대, 300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슈퍼컴퓨터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100대를 쓰고 싶어서 50대밖에 쓸 수가 없구나. 그쵸.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겠죠. 근데 그 50대 안에서도 이 슈퍼컴퓨터 자체가 이 추론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플랫폼 자체가 AI 추론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만큼 끌어오겠다, 끌어내겠다라는 거죠. 이거 그 되게 성능 중요한 자체를. 포인트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전력까지 저전력으로 AI 추론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플랫폼이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뭐 GTC 기조 연설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전력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MR 뭐 이러한 산업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올지도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였던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오픈소스 제너럴리스 모델인 GR00T N1을 공개했다. 예, GR00T N1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젠슨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봇은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대한 미개척 시장으로 모두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로봇공학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젠슨항이 로봇공학이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차세대 산업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트레이닝 단계,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 그 다음에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단계, 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그대로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 다음에는 이제 베라 루빈이죠. 루빈이 이제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2027년 하반기에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블랙웰 다음에 루빈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출시 시점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더 보여줬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 2027년 하반기에 루빈이 나온다면 또 2028년에는 파인만이 출시될 것이다. 파인만. 네, 이게 이름이 파인만. 파인만이에요? 예, 파인만으로 이제 루빈 다음에 2028년에는 이제 파인만이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파인만은 또 노벨 물리학상 그 학상을 받았던 그 노벨 학자잖아요. 파인만. 아,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을 예, 따서 한 루빈도 거예요? 이름이에요. 예, 학자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예, 천문학자 이름이고 파인만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파인만이 이 파인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예,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예, 이렇게 지금 루빈과 파인만이 뭐 파인만 2028년까지 수학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네네. 리처드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명언을 좀 남겼습니다. 예, 젠슨왕이 뭐라고 했어요?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자기네 칩을 많이 사면 살수록 너희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다. 이렇게 명언까지 남기면서 기조연설을 아니 마무리했다. 잠깐만. 예. 지금 없어서 못 팔지 않아요? 왜 자꾸 더 사라고 영업하죠? 안 팔리는 거 아니죠? 향후 5년, 10년 그 물량까지도 더 미리 사라. 땡겨놔라. 네가 땡겨놔라. 예. 파인만 모른다고 지금 저한테. 예. 파인만 모를 수도 있어요. 파인만 씨도 저 모를걸요? 예.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GTC. 그러니까 왜 실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기대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나왔으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 생각 이 정도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데. 뭐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마진율인 것 같습니다. 마진율. 숫자에서 확실하게 네.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마진율이지만 더 끌어올려질 겁니다. 다시 네. 한번 뭐 앞자리가 달라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길 바랬던 거죠. 근데 아니 71%를 예상하고 엄청나죠.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상. 원래 네. 100점 맞던 친구가 90점 맞으면은 집안이 난리 나죠.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네. 공고 가라, 나오죠. 넌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죠? 공고가 얼마나 좋아. 좋죠. 예, 아니 기술. 100점 만점이었던 아, 친구가 그쵸, 그러면 그쵸. 이제 부모님들 그만큼 자. 우려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악재를 제가 만약에 그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가 있다면 저는 다 빨아들이고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습식, 건식 청소기 한 대씩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삼프라틸에서는 오늘 무선 청소기, 습식, 건식 두 가지 가져왔는데 요거는 무선 아니죠? 요거는 습식은 유선이고요. 요거 건식은 무선으로 가져왔습니다. 좀 이렇게 조금 더 와이드한데요. 예. 이 처음에 소개해드릴 이 제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제품이에요. 요거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요거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 아니고요. 청소는 요걸로 하는 겁니다. 요걸로 윙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장점이냐 하면은 요게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래요. 얼룩 제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카펫이나 소파나 매트리스, 차량 시트 청소할 때 이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 얼룩진 거 아니면 뭐 김치국물 흘렸던 거 그런 것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집에 혹시 카펫 깔아놨어요? 바닥에? 안 깔았어요? 네. 차 청소 최근에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다고요. 요게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15만 9천 원. 15만 9천 원. 말도 안 되는 핫딜가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1일 청소기를 15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회고요. 히트웨이브 기술이 탑재가 됐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적정 수온을 유지하면서 얼룩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습식했으면 이제 건식 가야죠. 요거는 진짜 가벼워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죠.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제품은 초경량 800g입니다. 가볍지만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걸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3,000 PA. 이게 이제 흡입력을 표현하는 숫자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흡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닥 먼지부터 틈새까지 모두 청소가 가능을 하고 자유로운 헤드 각도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 가구 밑이나 뭐 구석진 곳까지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가 막 굳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도 알아서 머리가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3중 필터링 시스템까지 준비를 했고요. 핫딜트가 13만 8천 원에 LG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연구하셨던 분이 나와서 차린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웰핀의 하이브리드 무선 청소기.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 빨간색. 이거 한번 써보고 괜찮죠? 싶어요. 저거. 15만 9천 근데 원. 카페트에만 돼요?
딴 것도 뭐 그러니까 소파. 소파 그러니까 가죽천은 안 되고 가죽은 안 되고 소파 같은 경우에 천은 우리가 청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로이가 거기다가 막 주스 쏟아. 그러면은 이제 난감하죠. 엉덩이 그럴 때 맞아야죠 그땐. 뭘 때려요. 청소기가 있는데 15만 9천 원짜리 아, 청소기. 15만 9천 원에? 로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는 비셀 다용도 습식 청소기가 있어 하면서 예, 요 제품을 다 이제 해서 얼룩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가정 내에서 최근에 이제 가죽 소파 말고 천으로 된 소파들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제품을 하나 딱 가지고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예. 예, 미국 1위 제품 15만 9천 원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세요. 예. 대신 진짜 가져가요? 가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간 뉴스레터 네.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